한거든. 양심에 따라 숨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존경하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고민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시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오늘의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지금까지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약자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권을 누린당한 피해자를 위해 변론하고 국가 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계, 학계, 각종 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하여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구소로 남아있던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원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 신장에도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여 기본권을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도 항상 귀를 기울여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확고한 헌법 질서 수호지를 바탕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헌법재판소는 비로소 존재합니다. 국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권자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국면에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얼마 전 설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태동은 미미하였으나 지난 30년간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습과 공권력의 남용을 시정하고 그동안 헌법전에 활조로만 머물러 있던 기본권을 국민들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시각과 급변하는 국내의 현실 속에서 우리 헌법의 권리와 가치를 다양하고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을 찾고요 혼실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저에게 지적하시거나 충고해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명을 다 바쳐 그 소임과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 대한 청문 절차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여러 여야 의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그런 그 제 일하던 제가 이제 시민들에 관여하는 것에 참 걱정들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정말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더 책임을 많이 느끼고 예. 정말 헌재 재판 임명이 된다면 정말 투철하게 정치로 중립된 독립된 그런 재판이 되겠다는 그런 것을 더욱더 명심하게 됐습니다. 예. 뭐 좋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제 여당 의원님들 주로 쭉 후보자를 평가할 때 소수자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 여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자, 소수자가 그러면 다수자의 이익 그리고 공익. 제가 가장 존경하는 만델라 대통령은 어떠한 개인이든 단체든 공익을 우선할 수 없다. 공감하세요? 공감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소수자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다수의 권익은 침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공익의 개념을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로 생각할 텐데 위원님 지금 하시는 건 좀 넓은 의미의 공인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제가 법률가에서 보면 소수자의 말하자면 그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호도 저는 공익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공익인권 이렇게 같이 쓰는 거 많습니다. 예. 네. 말씀 중에 정치적으로 편향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코드 정실 인사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뭐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의 앞서 답변을 들었어요. 네, 뭐 비슷한. 예,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다.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지금 후보자가 이제 걸어오신 길을 보면 여러 가지 뭐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급진적인 법률가다. 또 이념 편향성이 강하다. 뭐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또 오히려 율사보다는 진보 시민운동가가 아닌가. 뭐 이런 등등을 볼 때 진보 좌파 쪽에 편향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이런 평가를 부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부정이라기보다는 예. 뭐 외람된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어떤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그게 합리성하고 예. 그다음에 균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유지했던 제 생각이 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 저럴 수 보는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제 스스로는 늘 그걸 지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은 그런 활동이 편향보다는 네, 본인 스스로는 합리적으로 네, 활동해왔다 이렇게 좀 설명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 네. 폐지를 주도해왔죠. 1인 시하고 그때 제가 민변의 회장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 주도했다보다는 하여간 네, 네, 그 민변 안에서 네. 미군 문제위원회 소위원을 만들어가 주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위원장이 된 일이 있죠. 예, 네, 예. 네. 그런 면에서 네.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된다. 아직도 똑같은 생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 금년 4월에 이제 국가보안법도 헌재에서 또 판결을 내렸어요, 그죠? 네. 국가보안법 합헌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뭐 거의 확립된 판례로 할 수 있는 그 대법원의 예. 북한을 방어과 단체로 보는 뭐 그런 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4년 전에 통진당 위원 정당 판결을 헌재에서 내렸어요. 네. 그죠?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현재 판결도 존중합니다. 존중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석기 석방 탄원서를 제출했죠. 작년에 뭐 아마 연말에 한번 같이 혼자 낸게 서명해서 한 적이 있었죠. 예. 네. 그렇다면 통진당 위원 정당 판결은 존중하면서 네. 이석기 석방을 탄원한 거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뭐 잠깐 좀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서명한 분들이 가령 뭐 함성 신부님이라든가 또는 뭐 안경환 전 국가기록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아주 저명한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서 형을 받더라도 늘 가석방 이런 거는 좀 돼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면에서 좀 서명. 자,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면은 이제 겸직을 못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아실 텐데 네. 15년 8월달에 네. 그 도라산역 벽화 네. 손해배상 이모 씨 네. 변호인으로 활동하셨어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아니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건 활동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이름이 왜냐하면 그 뭐 저 의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법무부인에서 사건은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 주임 변호사가 지정이 됩니다. 저는 그게 남은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 맡을 당시에 네. 사임을 그 변호사 득수에서 사임을 하셨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직 뭐 당연한 휴직을 말씀이죠. 하시든지. 근데 아마 뭐 제가 그거는 한도 잘못된 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 네, 아닌가 그건 이 말이에요.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건 인정합니다. 네.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변론에는 참여 안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죠? 네, 미처 그걸 겸직 금지를 네. 정확하게 따져서 예. 대처를 못했다. 이건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저는 지금 대리인 맡고 계신 거 있죠? 군형법에 사임했습니다. 예? 사임했습니다. 사임했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사임을 하더라도 그 네. 점에 대해서는 네, 뭐 군형법 96조에 92조의 6 그죠? 네, 예.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다투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임하기 전에 그걸 말씀드리면 변호사들끼리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 전 개인적으로 동성애라는 건 무슨 찬성 반대나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그 다수자인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을 저는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수자인 거죠. 마치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왼손잡이가 대략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와 유사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법 2조 2에 보면 성적 지향을 차별 안 된다는 일단 평등권 침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뭐 최근에 미국 연방부 대법원 세계 각국에서 동성애를 좀 허용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진지하게 모색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